아담스 뉴욕시장 기소 취하 지시에 반발하며 연방검사들이 줄사직한 가운데 연방법무부 차관이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보수장의 첫 공동 인터뷰가 내일 밤 폭스뉴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명목의 마구잡이식 해고가 연방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일원에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결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 지시에 반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대행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낸 가운데 연방법무부 차관이 직접 이 사건을 넘겨받아 결국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데니얼 사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본부의 형사사건 책임자 등 최소 7명 이상의 연방검찰 고위 간부들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 지시에 반발, 사표를 내자 당초 이 지시를 내렸던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이 지난 14일 직접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이 서류에는 연방법무부 형사국 소속 검사 2명이 서명했지만 당초 이 지시를 내린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이 내가 기소 취하 지시를 내렸다며 공동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기소 취하서에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문구와 서명이 포함된 것은 담당 검사들이 보브 차관 대행에게 명령하달 사실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브 차관 대행은 기소 취하서에서 이 사건 기소가 유지된다면 2025년 뉴욕시장 선거에 부적절한 간섭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브 차관 대행은 기소에 따른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피고가 뉴욕시를 통치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므로 기소를 취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데니얼 사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 지시는 부당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직접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역시 사순 검사장이 나에게 기소 취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소 취하 지시를 거부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 담당 검사로서 사직으로서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소 7명 이상의 연방검찰 고위 간부가 사표로서 반발하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기소한 사람들이 직접 법무부 명령을 거부한 것은 막무가내식 무질서를 보여준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법무부 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보수장의 첫 공동 인터뷰가 내일 밤 폭스뉴스를 통해 방송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이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2대 주주 또는 트럼프와 동일한 지분을 가진 공동 주주라는 사실을 공인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인터뷰는 보수 언론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숀 해니티가 맡았으며, 지난 14일 공개된 예고편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늘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내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브레이킹 뉴스라고 외치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의 통제권을 머스크에게 넘겼다. 머스크 대통령은 오늘 밤 8시 내각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보도를 한다.
너무 뻔하고 너무 형편없다고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주류 언론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상 나보다도 더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당한 인물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똑똑하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뷰 진행자 해니티도 머스크 대통령 등 주류 언론이 머스크가 대통령처럼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를 대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함으로써 폭스뉴스가 머스크의 2인자 지위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며 폭스뉴스의 테슬라 등의 광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명목의 마구잡이식 해고가 연방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 국장 면직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고등법원 역시 이 판결을 지지하자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세라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하급법원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기관장에 대한 해고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권력을 휘두르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조사국장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의 인사 관련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연방정부 감시기구로 5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현 델린저 국장은 지난 2024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돼 임기가 2029년 5월까지 보장돼 있지만 지난 7일 밤 백악관 인사국이 즉각 면직이라는 한 줄짜리 메일을 보내 파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델린저 국장은 면직 요건인 비효율성,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행위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나를 파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10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면직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연방법원은 델린저 국장의 면직은 명백한 위법이며 면직 사유를 규정한 법조문의 입법 취지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특별조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법원 판결에 반발,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15일 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자 연방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빠르면 18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법무부의 재항고가 기각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정명령 남발이 동력을 잃게 됩니다. 뉴욕시 일원에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결제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14일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 비영리 기관 관계자들과 플러싱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의원은 연방정부의 EBT 카드 스키밍 사기 보상이 지난해 12월 20일로 종료된 가운데 정부 효율부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전부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 의원은 EBT 사기 보상이 재개되도록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특히 EBT 카드 사기 방지를 위해 칩이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The replacement was initially included in the draft bill in December, but it did not make it to the final round. And now there is no remedy for people whose accounts have been emptied out by unscrupulous thieves. So today I'm announcing that I will soon be introducing the Ending Stolen SNAP Benefits Act, which would restore these benefit replacements and make this urgently needed relief the law of the land. 황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2천여 건의 EBT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335명이 보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EBT 사기가 가장 많은 주로 기록됐다며 8만 5천여 명의 뉴요커들이 EBT 사기를 당했고 4천만 달러가 보상됐습니다. The real numbers of victims are much higher, as many people probably did not realize they had an ability to actually file and recover their lost benefits. Seniors, especially those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often struggle with using these protective measures.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should not be asking victims to do more to protect themselves. We, as elected officials representing all of you, should be taking more actions protecting them.
which means upgrading EBT card security so these thefts to stop happening in the first days, and reinstating reimbursement protection so no one is left hungry because of fraud. EBT 카드 사기는 카드리더기에 불법 판독기나 해킹 장치를 몰래 설치, 핀 넘버와 개인정보 등 카드 정보를 훔쳐내는 일명 스키밍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EBT 카드 이용자들에게 결제하기 전에 꼭 기계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퀸즈와 WCA는 EBT 카드 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6만 1,000명이 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로부터 EBT 카드 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명령의 위법 논란 속에 나라를 구하면 무슨 짓을 하든 합법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트루스 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계정 상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X 계정에도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말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했던 말로 각종 촉법적인 비상조치를 합리화 및 정당화하기 위한 말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초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국제개발처 폐지 등의 촉법적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리는 등 제동이 걸리자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했다고 지적했고 오바마 행정부 윤리 담당관은 나폴레옹의 해당 발언은 불법 행위를 변명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검찰이 형사기소를 취하하자 자신은 하나님이 뉴욕에 보낸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국경찰은 트럼프와 아담스의 불체자 체포 등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수많은 법적인 문제와 타호를 던지고 링에서 내려오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고 주장하는 등 뻔뻔스러운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퀸즈 빌리지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예배에 참석,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며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나는 우리 중 가장 신성시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러나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여러분은 많은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예전에도 자신을 마치 신과 동일시하거나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흑인 교회를 방문, 자신을 맡은 루터킹 목사가 말한 꿈을 실현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기독교를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만났던 국경찰의 톰 호프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방검찰이 아담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대가로 아담스가 불체자를 연방정부에 내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담스 시장 기소 취하와 동시에 연방정부는 난민 쉘터와 관련해 뉴욕시 정부에 지원한 8천만 달러를 회수한다고 통보했고 아담스 시장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의 불체자 구금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뒷거래 대가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의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담스 시장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소송 합의금, 영화 판권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으로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 중 멜라니아 여사의 몫이 70%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다큐 영화에 지출한 액수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각종 소송을 통해 받는 돈의 액수가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명예훼손으로 ABC 방송을 소송해 1,5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해 종결됐으며 메타로부터 2,500만 달러, 엑스로부터 1,0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차남 에릭 역시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여성과 자녀 2명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퀸즈 베이사이드의 208스트릿과 33에비뉴의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치매를 앓고 있던 90세 여성과 이 여성의 자녀인 56세 남성, 54세 여성 등 3명이 연기에 질식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자녀 2명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3명 모두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새벽 0시 반쯤 퀸즈 오존파크의 한 주택에서 58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경찰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 여부를 체크받는 대상이었으며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에 돌입하자 뉴욕타임스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입었고 미국이 30년간 유지돼온 세계 무역기구 중심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각서에 서명, 빠르면 미국의 4월 초 맞춤형 상호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부메랑 효과로 미국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만 가지 품목에 대해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상대국 관세의 고려, 각각에 대해 맞춤형 관세를 부과한다면 각각 다른 세율이 150개 이상 나오게 될 것이며 이는 관세를 집행하는 행정부가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헤라클레스급 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정적 어려움 외에도 수입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생활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의 정책과 정반대 결과를 낳게 되며 궁극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 무역 관행 철폐라는 화두가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미국 소비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 공무원 희망퇴직자가 목표 비율 5에서 10%보다 낮은 7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남성 인질 3명을 석방하며 이스라엘 정부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을 석방했습니다. 오는 2월 27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이창동 작가와의 대담이 개최됩니다. 14일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이 개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19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보급형 아이폰 SE4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아시아 20대 부후 가문 순위에서 인도의 최대 석유통신 대기업인 안바니 일가가 재산 90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10위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연구팀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신체 활동을 늘리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스크린 타임을 줄여야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감소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1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지는 시간은 5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회장 선거 후보자 확정을 공고합니다. 이명석 후보가 제39대 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 및 언론인 질의응답은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2025년 2월 18일 정오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